측정하는 순간 양자의 세계는 단 하나의 결과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 두 큐빗 안에는 4개의 가능성이 함께 펼쳐져 있죠. 00, 01, 10, 11. 얽힘은 이 가능성들을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하나의 관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간섭은 어떤 가능성은 키우고 어떤 가능성은 지워나가죠. 양자 컴퓨터는 모든 답을 한꺼번에 꺼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능성의 파도를 조절해 원하는 답이 나타날 확률을 높이는 기구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결과는 하나. 하지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이 서로 보강되고 상쇄됩니다.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가 2개라면 가능한 상태는 4가지입니다. 00, 01, 10, 11.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나 실제 2개의 비트 상태는 반드시 이 4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큐비트 2개는 다르죠. 측정하기 전에 두 큐빗은 00, 01, 10, 11이 함께 포함된 하나의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치 4개의 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각각의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림 정도가 모두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은 크게 열려 있고 어떤 문은 아주 조금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상태가 전체 양자 상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확률 진폭입니다. 이 문의 크기를 결정하는 확률 진폭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확률이 아닙니다. 복소수이기 때문에 크기뿐 아니라 위상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상태와 보강되거나 상쇄되어 이후 측정 시에 나타날 확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큐빗을 측정하는 순간 4가지 가능성이 모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결과는 00, 01, 10, 11 가운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그 상태의 확률 진폭의 크기를 제곱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네 결과의 확률을 모두 더하면 언제나 1, 즉 100%가 됩니다. 또한 두 큐빗을 항상 한꺼번에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큐빗만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큐빗을 측정했더니 0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앞자리가 1인 1형과 1일은 더 이상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앞자리가 0인 00과 01입니다. 이제 남은 두 상태만으로 새로운 양자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측정으로 일부 상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은 확률의 합은 원래 10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00과 01의 상대적인 비율은 그대로 둔 채 두 상태의 전체 확률 합이 다시 100%가 되도록 크기를 함께 조정합니다. 이걸 재정규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탈락한 후보를 제외한 뒤 남은 후보들의 확률을 다시 100%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 큐빗이 만들 수 있는 상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한 예가 벨 상태죠. 이 상태에는 00과 11만 들어있고 01과 10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상태의 비중은 같습니다. 따라서 측정하면 00이 나올 확률과 11이 나올 확률이 각각 절반입니다. 분명히 어느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두 큐빗의 측정 결과는 언제나 같은데 첫 번째 큐빗에서 0이 나오면 두 번째 큐빗도 0이 되어야 하고 첫 번째 큐빗에서 1이 나오면 두 번째 큐빗도 반드시 1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큐빗을 측정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0과 1 중 어떤 게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 먼저 다른 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결과가 하나의 상태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 얽힘이 보여주는 핵심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두 큐빗이 처음부터 같은 값을 미리 정해두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해 측정 이전에 이 두 큐빗의 결과가 이미 정해졌던 것은 아닐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 벨의 연구와 이후의 실험들은 양자 상관관계를 단순히 미리 정해진 고전적 값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빛보다 빠른 통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를 보내는 쪽에서 어떤 0과 1을 보낼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각 측정 결과 자체가 언제나 무작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 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두 측정 결과를 나중에 비교하면 고전적인 물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상관관계가 드러납니다. 이 벨 상태는 양자 순간이동과 초밀집 부호와 같은 양자 정보 기술의 핵심 자원으로 사용됩니다.